검사가 또 수사할 수 있게끔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 검사들이 이렇게 막 특검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짬뽕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중에는 뭐 특별히 뭐 할 일이 없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특검이나 특검보로 딱 임명되면은 아주 그냥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는가? 수사 기간은 짧지만 특검한테는 뭐 어떤 것까지 해야 되느냐? 특검은 공소유지 재판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 재판 언제 끝나겠습니까? 1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 충분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항소심 그다음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면 특검은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이고요. 특검보는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장 월급을 갖다가 받는 거야. 그러면 진짜 요번에 특검 되시고 그다음에 특검보가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3년 정도는 이제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보석에 반대한다. 피고인이 보석에 반대했는데 그런데 그럼 뭐 지규현 부장판사 욕할 겁니까? 그 지규현이가 또 뭐야 윤석열도 풀어주더니 김용현도 풀어주네. 저 뭐 또 룸살롱 갔냐 뭐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겁니까? 그런 얘기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불구속으로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특검이 또 이제 그 발족을 갖다가 했으니까 7월 초부터는 또 특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어지러울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좀 그 뭐라 그럴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지금 그 벌써부터 사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사면이냐? 을사사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을사년에 사화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을사년에 대선도 있고 을사년에 이제 사면도 있습니다. 맨 먼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갖다가 좀 띄워봐 주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드디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1심 판결이 딱 선고가 된 게 언제냐? 작년 총선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그 작년 총선 2024년 총선 이전에 선고가 나왔으면 그게 총선에 그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6월 5일이 아니고 5월 5일이었으면 5월 15일이었으면 하다못해 5월 25일이었으면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 대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워낙 큰 차이가 났으니까. 하지만 대선판이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총선 직후에 1심 판결 나왔고 그다음에 대선 직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정된 사실관계는 뭐냐?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5년 이상을 그 깜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몸이 막 그냥 막 그 들썩들썩 할 겁니다.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1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대속했다, 리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콧방귀 꼈다고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고요. 벌금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추징금은 얼마냐?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 5억 7천만 원을 생돈 5억 7천만 원을 그걸 갖다 내야 됩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비슷한 거예요. 징역 7년 8개월을 깜빵에서 썩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운 내 돈 생돈 7억 그 5억 7천만 원을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근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경기도에서 쌍방울 자금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거 인정이 된 겁니다. 800만 불은 인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 무슨 법 위반하고 무슨 법 위반하고 한 게 800만 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된 거는 8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건 인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쌍방울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뇌물 범죄가 3억 2천만 원에 해당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확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증거인멸 교사한 것까지.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랬는데 6월 5일에 상고가 기각이 됐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6일이에요. 열흘도 되기 전에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지난주부터 저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열흘도 되기 전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화영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하다.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지난 12일입니다. 12일. 12일이면 확정이 언제 됐다고요? 6월 5일. 12일은 12에서 5를 빼면 얼마입니까?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벌써부터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도 지사일 때 바로 밑에 두고 썼던 전 부지사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경원 의원은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다.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두 분은 이제는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여당 역할도 3년도 제대로 못하고 야당입니다. 야당 의원이니까 저렇게 공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23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쯤 전이에요. 2년까지는 안 됐네요. 한 21개월쯤 됐네요. 2023년 9월 12일이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이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이냐. 나 몰래 도지사 몰래 도지사 직인 찍어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사님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 확정 7년 8개월 확정된 거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억울하게 의심받아가지고 내가 재판 받을 뻔했잖아.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내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5년 동안 재판 안 받게 됐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내가 식겁했네. 왜 식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 몰래 도장을 갖다가 지 맘대로 갖다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 몰래 독단적으로 경기도 지사는 난데 선거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난데 내가 좋게 봐가지고 이화영 좋게 봐가지고 부지사 그것도 평화 부지사를 갖다가 시켜줬더니만 나 몰래 그냥 대북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아주 천에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억울하다. 정치 어쩌고 저쩌고 검찰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 추진한 거고 나 대통령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할 때 이화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을 갖다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이야기하고 굉장히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석방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화영 부지사는 사면받거나 심지어 가석방되거나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지 않을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되거나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말을 갖다가 시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독단적이랬더니 진짜 독단적인 줄 알았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아마 사면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사면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그 신장식 의원은 조국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이에요. 수감 중인 조국을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지난 5일에 지난 5일이면은 이게 지난 5일 아닐 것 같은데 그 뭐 5월 5일이나 뭐 어쨌든 신장식 의원이 막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런데 다른 당 국회의원을 그 다른 당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게 선거법에 맞나?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신장식 의원이 조국을 빨리 만나려면은 조국을 일찍 만나려면 일찍 해야 된다. 신장식도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조국 전 대표의 사모님인 정경심 교수님도 뭐 조국을 일찍 만나는 방법 해가지고 일찍 합시다. 아 드디어 이제 성공이 딱 됐어요. 성공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핵심 관계자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취임 직후에 사면을 요구할 것이다. 아마 사면을 갖다가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국 대표가 저기 수감이 언제부터 됐다고 그랬습니까? 2014년 작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됐어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6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2년 받았는데 수감된 지 꼭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기 깜빵 생활을 한지 4분의 1밖에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양심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기소가 된 게 언제냐면요. 201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구속된 게 언제냐? 수감된 게 언제냐? 2024년 12월 12일 날 선고가 돼서 12월 16일에 수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21, 22, 23, 24 5년 동안 재판을 5년 동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5년 만에 그 구속이 된 건데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언제 나왔습니까? 2020년에 1심 판결 선고 나왔었어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항소심은 판결 선고가 언제 됐었느냐? 2024년 2월 8일이었어요. 법정 구속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왜 그 조국당에서 그 저렇게 청구서를 갖다가 디미느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공신 몇 명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조국 전 대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작년에 2월 8일에 그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징역 2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대표가 뭐 했습니까? 그거 만들었잖아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만들어가지고 지민비조 하다가 비조지민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 범야권이 190석 얻게 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탄핵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 조국 대표님 사면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거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갖다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막 그 겉으로는 뭐 침착한 척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몸은 깜빵에 있지만 드디어 나의 전성기가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인 게 당장 사면만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받고 난 다음에 사면도 받고 복권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할 게 있어요. 그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조국 전 대표라면요. 민주당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범여권 그 후보 단일화합시다. 무슨 후보?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서 나 서울시장 만들어 주세요.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 줬으니까 당신도 일단은 나 서울시장 만들어 줘. 그래가지고 2026년에 서울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2026년에 누가 서울시장이 될지 누가 경기도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뭐가 된다?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언제 끝납니까? 2030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2030년입니다. 내년에 당선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임기 언제 끝납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임기는요 2030년에 끝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2030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2030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과 그 다음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이렇게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선 의원인데 왜 이렇게 총리에 연연할까? 그 다음에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왜 그 총리로 임명시키려고 하나?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제 생각은 그 내년에 급한 게 뭐다? 내년에 서울시장 뺏어와야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 떨어뜨리고 누구든지 서울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이 서울시장 욕심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아깝게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언제 서울시장에 그 낙선했었습니까? 2002년도에 40살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될 뻔했었단 말이에요. 아깝게 떨어졌지. 근데 이제는 한번 서울시장 해보자. 그 다음에 서울시장 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통령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그 의원의 그 생각은 올해 그 국무총리하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초기에 힘 막 쓰면서 잘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장 당선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임기 조금 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30년 대선에 2029년 말이나 해가지고 출마해가지고 2030년에 대통령 딱 되고 이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를 똑같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국 대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내년에 나가려면 사면 돼야지.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커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식 의원 같은 사람들도 같이 크겠지. 그 조국혁신당이 커야 거기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도 클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 사면을 갖다가 은사를 딱 내려주시는 게 그게 마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조국 전 대표의 혐의가 어떤 거였습니까? 쭉 한번 위에부터 보여주세요. 아들 입시 관련해 가지고 그 사문서 위조 그거 정경심이네. 업무방해 조국 들어간 것만 업무방해. 그 다음에 이제 조민씨 관련해 가지고 좀 올려봐 주세요.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뇌물공여죄는 무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그 조국 있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거는 뭐 다 무죄 받았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범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징역 얼마 받았다? 징역 2년 받았다. 징역 2년 받았는데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가족이 도륙됐고 그 다음에 징역 2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강남의 부모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는데 일단은 저는 손을 들겠습니다. 왜 손을 드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은 재수도 아니고 삼수했어요. 우리 딸내미도 현역으로 못 가고 재수했어요. 우리는 애가 둘인데 수능을 갖다가 무려 5번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집 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집 애들은 뭐 다 그냥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의전원까지 시험도 제대로 안 치고 그냥 다 수시로만 정시인가? 아니 수시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시험도 제대로 안 치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징역 2년이 지금 뭐 아무리 깜빵이 계시지만 이게 가벼운 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면
누가 나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 숙명여고 쌍둥이인데 5년 만에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언제 유죄가 확정이 됐느냐?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기 하루 전인 2024년 하루가 아니네. 2024년 15일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12월 24일이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 딸한테 23세로 되어 있지만 고등학생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건도 그냥 오랫동안 딱 됐으니까 그 나이가 이렇게 먹었을 뿐인데 문제가 됐을 때에는 성년이 아니에요.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 갔으니까 부산대 의전원 갔을 때 그 문제는 최소한 그때는 그 성년일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쌍둥이들은요 고등학교 때니까 미성년이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쌍둥이 딸한테 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실형이 나왔어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한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쌍둥이니까 두 명이잖아요. 둘 다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조민 씨 형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벌금형 나오지 않았나? 그다음에 아버지가 숙명여고의 부장교사였어요. 현모 씨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왔느냐 형이. 업무방해 혐의만 있었는데 아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위조 공문서 행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타 뭐 그다음에 그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범죄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조국 대표는 딱 2년 받았어요. 꼴랑 2년 나왔어요. 하지만 숙명여고 현 부장은 몇 년 받았다고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언제? 2020년 3월에. 그러니까 딸내미들은 불구속 재판이니까 시간이 쭉 걸렸지만 그 쌍둥이 자매들은 어떻게 된 저 아버지는 징역 3년 받았어요. 징역 3년. 그러면 서울법대 교수고 그러니까 징역 아무리 범죄가 많아도 이거 판결 선고한 사람들은요 다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들이에요. 그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그다음에 1심에 어떤 판사는 그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 판사는 계속 시간을 갖다가 질질질 끌어가지고 나 재판 안 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법관까지도 다 주심 대법관이 엄상필 대법관인데 엄상필 대법관도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요 항소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아니었네. 누구지? 다른 김우수 그 판사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법 감정에 맞냐 이거죠. 고등학교 선생은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입시 비리했는데 징역 3년 받고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니까 동문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형량도 2년으로 딱 깎아주고 그렇게 되나? 더군다나 그 대법원의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이었는데 엄상필 대법관이 정경심 교수 사건의 주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엄상필 부장판사 그때 대법관 아니었죠.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 이 피고인들은 어떻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그다음에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했다? 전가했다. 누구한테? 자기보다 의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사건이 조국 관련된 사건이었는데